안녕.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차에서 오프닝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차에서 영상을 찍냐. 저번에 제가 첫 차 출고 브이로그를 업로드하고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물론 일부 안 좋은 댓글들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 여러분이 제 브이로그를 보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차를 출고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제 차에 뭐가 있나? What's in my car?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제 차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왔어요. 먼저 첫 번째, 우선 차 종이랑 등급,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제 차량은 아반떼 CN7이라는 차고요. 등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아반떼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고 풀옵션이라고 말하는 그런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차는 아마존 그레이 색상이고요. 외부 색상이 아마존 그레이, 그리고 내부는 보시다시피 모던 그레이 색상입니다. 계약하고 차 출고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2022년 12월 9일에 차 계약을 했고요. 2023년 3월 6일에 출고돼서 차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차 출고 예상 날짜가 올해 8, 9월 정도였는데 조금 많이 당겨져서 이제 3월 6일에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운전을 해본 결과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차량 가격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이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했더니 진짜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부 제 돈으로 구매를 했고요. 아반떼 CN7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순수 차량 가격은 2,562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탁송료랑 세금 증감이랑 포인트 차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총 판매 금액은 2,506만 4,028원이었고요. 여기에 또 추가로 취득세랑 번호판 등 등록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202만 7천원이 추가로 돼서 총 2,709만 1,028원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료 관련해서도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보험료에 대한 질문은 제가 유독 나이가 어리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정말 비싸게 나와요. 제 지금 나이가 21살이고 만으로는 19세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아빠 밑으로 넣었어요. 아빠 밑으로 넣어서 24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차 가격이랑 보험료 해서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결제 방식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다 일시불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유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 제가 지금 유지비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일시불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할부값으로 나가는 게 없고요. 보통 기름값이랑 톨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언급한 거 이외에도 자잘자잘하게 나갈 만한 돈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보통 그냥 한 달 기준으로 계속 나가는 돈은 계산을 해본 결과 기름은 지금 제가 차를 운행한 지 두 달째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평균값이 나오지 않았지만 3, 4월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3월에는 제가 차를 출고하고 첫 달이었어서 너무 신나는 마음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서 3월에는 17만 4,200원 썼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가 등록돼 있는데 이제 후불카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만원에서 2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3월에는 27,200원 썼거든요. 이거는 근데 진짜 개인차가 클 것 같은 게 사람마다 이제 다니는 장소나 이런 게 다 다르고 저는 이제 서울 안에서 시내 주행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톨비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다른 지역에 사는데 서울에 올 일이 자주 있다 아니면은 서울에 사는데 다른 지역에 가야 할 일이 많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드는 거겠죠, 톨비는? 저는 주유를 할 때 오일나우라는 어플을 사용을 해요. 이제 주변에 있는 주유소들을 가격 비교해서 추천하는 주유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내가 기름값 얼마나 넣었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체크하고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 이거 아빠가 말해줘서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슷한 다른 어플들도 많겠죠?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중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은 다 대답을 해드린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섯 번째, 차를 사게 된 계기, 그리고 중고차를 안 산 이유, 첫 차를 왜 새 차로 구매를 하셨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선 차를 사게 된 계기는 제가 평소에 택시를 정말 많이 탔어요. 그냥 많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카텍이 VIP였고 카텍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택시 어플들을 다 깔아서 사용을 할 정도로 택시를 너무 많이 탔고 택시비에 나가는 돈이 정말 너무 컸어요. 물론 그거를 차 값이랑
시험지랑 유지비랑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로 집에서 대중교통을 타려면 거리가 꽤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싶겠지만 매일매일 내가 약속을 나갈 때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면 15분 동안 걸어서 역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특히 여름에. 이런 게 그냥 나름 스트레스였어요. 결국에는 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서 라는 이유가 맞겠네요. 많이 돌아다니고 싶기도 했고 제가 가고 싶은 곳 제 맘대로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면허를 따면은 바로 차를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면허를 따고 거의 1, 2주 만에 계약을 한 것도 있어요. 중고차 안 산 이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건 딱히 이유 없고 그냥 단순히 새 차가 타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건 그냥 제 욕심일 수도 있겠죠? 뭐 긁으면은 진짜 마음이 찢어진다 하는데 마음이 찢어져도 제가 선택한 거니까 마음이 찢어져야죠 뭐. 그리고 다음으로 6번째, 운전 연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운전 연습을 어느 정도 하면 이제 혼자 타도 되겠다 싶은 기간이 있나요? 라던가 운전 연수 따로 받으셨냐? 주차 연습 주로 어디서 했냐? 이런 것들 있었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운전 연수를 따로 받진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혼자 차를 끌고 나가기 전에 아빠랑 둘이서 많이 연습을 다녔어요. 제가 11월에 면허를 따고 3월 달에 차가 출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출고 전까지 아빠 차로 같이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때마다 보험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1일 보험으로 들고 집 근처 골목들 많이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그냥 시내 주행도 해보고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여성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차래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주차 진짜 어려웠는데 운전 연습하면서 집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 출고하고 나서도 한두 번 정도는 아빠 조수석에 태우고 같이 다니다가 그 이후로는 혼자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옆에 누가 없이 혼자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가 운전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면은 너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수석에 누굴 태우고 다니려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솔직히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익숙해지고 반복적인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너무 자신이 없다. 나는 운전 연수를 받아야 될 것 같다. 하면 받으면 되는 거고 저는 따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 이제 차를 사고 장점과 단점이 궁금하다. 우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점은 애들이랑 맘대로 놀러 다닐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가고 싶다 하면 가는 거고 애들이랑 그냥 약속 잡아서 자유롭게 내 맘대로 고속도로 달리든 뭘 하든 갈 수 있다는 점과 뭐 인스타 같은데 가고 싶은 데가 막 뜨는데 이게 차가 없었을 때는 여긴 차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던 곳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데를 이제 다 갈 수 있다. 위치, 장소 보지 않고 일단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 점이 정말 좋고요. 두 번째는 새벽에 야식 포장 가능, 배달티 맡기기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새벽에 생각보다 야식을 정말 많이 먹어요. 디저트류든 밥류든 늘 새벽에 뭔가 먹고 싶으면 이제 배달 앱을 구경을 하겠죠? 근데 이제 새벽에 시간이 늦어지다 보면 뭐 야간 추가 배달비 이런 거 붙고 해가지고 배달팁이 정말 비싸져요. 이제 그럴 때 포장을 하는 거죠.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가져오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 이런 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한두 개 정도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로 일단 주차 자리를 찾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방금 좀 오버했고 어쨌든 주차 자리를 찾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특히 서울은 진짜 주차 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찾는다고 해도 주차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차를 사면은 주차 자리 못 찾아서 차를 버리고 싶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듣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몇 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마음이 조급해져요. 만약에 뭐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주차 자리가 없다. 그냥 진짜 차 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이거는 되게 단순한데 피곤한데 운전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약속을 나갔어요. 약속을 나가서 너무 피곤한 날 있잖아요. 와, 진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이날은 택시에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날에 차를 가지고 나갔다? 이제 저는 운전을 해서 집에 와야 되는 거죠. 정말 피곤해도 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허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이제 What's in my car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면허를 따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면허 따는데 걸린 시간 저는 11월 초에 학원 등록했고요. 11월 말에 면허증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면허 따는데 꿀팁 있냐 이런 거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꿀팁이라고 할 만한 건 잘 모르겠고 그거 별로 알려드리자면 필기는 핸드폰 어플에 운전면허 플러스인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 어플을 까시면 그 시험 때 나오는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문제도 답도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랜덤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문제가 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필기 보기 전에 그거 한 10번 정도는 계속 풀고 갔거든요. 10번 이상? 기능.
기능 시험은 진짜 꿀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능 교육 잘 듣고 시간 채워서 잘 듣고 저 처음에는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마지막 교육쯤 되니까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도로주행은 이제 각 학원별로 도로주행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학원마다 다른가? 제가 다녔던 곳 말고 다른 학원 영상도 봤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검색해보시고 저는 그거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시험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면허 학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냐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학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면허 관련해서 답변 드린 거는 다 학원 다니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운전면허 독학으로 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분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 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물어봐 주셨던 것 중에 중복되는 것들 위주로 최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제가 오늘 답변 드린 거 이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린다고 했던 What's in my car를 보여드릴게요. 제 차에 무엇이 있는지 보러 가시죠. 우선 내가 이렇게 운전석에 탔을 때 보이는 것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이 핸들인데 여기 핸들에 따로 핸들 커버나 이런 거 씌우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저는 따로 핸들 커버 같은 거 안 씌우고 그냥 이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공간이 정말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뭘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반떼 타시는 분들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 공간에 휴대폰 무선 충전 거치대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메이튼에서 구매했고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이렇게 보시면 옆부분에 여기 뭐가 있냐면 근데 원래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여기 옆에는 일단은 립밤이 있어요. 이거는 운전하다 보면은 입술이 건조해질 때가 있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에이 나중에 꺼내야겠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야? 제가 그때 풋살 했을 때 풋살장에서 받았던 주차권 그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 이건 뭐냐면요. 이건 제 안경통이에요. 시력이 안 좋은데 보통 렌즈를 끼거든요. 렌즈 안 낄 때는 안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경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대시보드에는 마이 멜로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냥 뭐 먹었다가 나와가지고 여기다 해놨어요. 여기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시거잭 라고 하는 거 맞나? 그리고 이거는 방향제, 차량용 방향제인데 이거 그냥 어디선가 냄새 맡고 좋아서 그 영풍문고에서 샀던 것 같아요. 조수석에 제 가방과 오늘 입고 온 옷이 있습니다. 보통 조수석에 사람이 많이 타긴 하는데 사람 없을 때 혼자 운전할 때는 여기 가방이나 옷 같은 거 놓고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핸드폰, 그리고 이건 차키, 그리고 이거는 방향제입니다. 이거는 대만 갔을 때 친구가 사다 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원래 걸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이렇게 놔뒀어요. 이거 그냥 아이디어스에서 주문해서 주문 제작 상품이거든요. 주문 제작할 때 이니셜 새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제 이름 따서 이니셜 각인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네임택 같은 거 있는데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다음으로는 여기가 그나마 보여드릴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제가 여기 공간이 너무 깊고 뭔가 정리하기 애매해서 이 콘솔 트레이를 따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여기 안에는 그냥 자주 쓸 일 없는 것들 넣어놨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디퓨저 리필 용액이랑 여분의 생리대 2개 정도 넣어놨고요. 이거는 그냥 파우더. 이거는 그냥 핸드크림, 손 건조할 때 바를 수 있는. 그리고 여분의 틴트랑 이클립스. 여기는 무슨 이클립스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마냥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박하사탕 폴로. 그리고 이거 원래 붙여놓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여기 넣어놨어요. 긴급 상황에 안전벨트 끈 자르고 창문 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가위 넣어놨는데 이것도 몇 번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휴대용 향수인데 진짜 엄청 조그맣죠? 딱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 너무 좋은 향수입니다. 이거는 면허증이랑 그냥 카드입니다. 그리고 조수석으로 와서 여기 뭐야 이거 왜 튀어나왔지? 일단은 조수석을 보시면 정말 더러워요. 일단 이거는 쓰레기통. 차 출구 브이로그 때 소개드렸던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신경 쓰이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별로 안 튀고 딱 깔끔해서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드릴 만한 게 여기. 이거 아까 보여드린 이 곰돌이 방향제 여분이 들어있고 이거는 헤어롤 그리고 이거는 휴지랑 물티슈. 이거는 생각보다 진짜 쓸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물티슈네? 왜 투썸 물티슈가 여기 있냐?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차량용 쓰레기통 리필 비닐.
그리고 이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달아놨거든요. 이거 발견한 애들은 가끔 여기 뭐 걸기도 하고 합니다. 끝! 여기 있는 것도 끝. 깔끔하죠? 조수석에서 이제 운전석을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머리 안 감았을 때 급하게 쓸 모자 혹시 몰라서 넣어놨고, 엥? 왜 이게 있냐? 이거는 무릎 담요. 이거는 김서림 방지 티슈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리고 뒷좌석은 이렇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꽤 넓어요. 지금은 이거 앞에 거를 뒤로 많이 젖혀놔서 좀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타는 애들마다 되게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What's in my car도 끝입니다. 진짜 별게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What's in my car랑 Q&A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